다음은 변리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또는 변리사가 하면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록 가능성 의견을 제외한 선행기술 조사. 요거는 선행기술 조사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등록 가능성 의견을 제외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뭐 저희가 의뢰하거나, 사실 일반인들이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이건 뭐 교수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변리사가 당연히 훨씬 많은 부분을 하겠죠. 기술 거래 중개. 이건 뭐 기술 거래사라는 자격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이 기술 거래사라는 자격을 따기도 하는데 기술 거래사 자격증이 없다고 변리사가 이걸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기술 거래 중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 관련한 뭐 각종 인증, 뭐 NEP라고 해서 신기술 인증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리사들도 있어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뭐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투자하는 변리사가 뭐 고수 변리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타트업이 특징이 굉장히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취약하고 이런 거를 잘 끌어주고 저희가 뭐 업무를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막 이래서 실패하는구나, 이래서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한테 많은 조언들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허 가치평가, 이거 세모라고 해놨는데 특허 가치평가라는 거는 좀 감정평가사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영역 다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감정이라고 나왔는데 가치평가도 감정에 속하는 업무죠. 근데 그거를 저희만 할 수 있냐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평가라는 거에 특허의 권리에 관한 분석, 저희 고유 업무에 대한 관한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시장성이라던가 뭐 기술 자체, 기술성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요소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 가치 평가를 변리사 혼자만은 하기는 어렵다 또는 혼자만의 영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뭐 배제하고 이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저희 그 변리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회원들 차원에서 또 가치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변리사 연수에서 가치 평가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많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해외 사건 중 아웃고잉 있죠. 저는 원칙적으로는 저희한테 대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변리사 자격이 없는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뢰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해외 대리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어, 그런 걸 굳이 뭐 찾아서 하는 업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PCT 같은 절차가 쉬운 해외 사건을 뭐 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사무소에 정식으로 의뢰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변리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런 법에 규정된 아니면은 저희 그 루틴적인 생활화된 업무를 그거에 한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변리사가 어떤 고객에게, 소기업, 대기업에게, 아니면 스타트업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치는 정말 필요한 가치는 그 전력 컨설팅이라고 하죠. 전략 컨설팅. 그 특허 전략 컨설팅입니다. 특허 전략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컨설팅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량의 특허 분석 보고서, 뭐 1000건, 2000건, 뭐 많게는 뭐 5000건 이런 수준의 특허들을 뭐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일, 회피 설계, 특허 창출, 뭐 이런 특허 자산 실사, IP R&D 전략, 특허 디자인 융합 개발 이런 것들은 그 정부 과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특허사무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특허 자산 실사란 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대기업, 특히 대기업이나 산업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 유지료가 또 그만큼 크게 들어갑니다. 필요한 특허는 살리고 불필요한 특허는 처분하자. 처분이라는 게 이제 특허권의 포기도 있겠지만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뭐 이전하고 양도하고 그런 식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해주는 업무. IP R&D 전략이라는 거는 그냥 R&D인데 R&R이라고 적었네요. 이것도 다시 수정. IP R&D 전략. 아, IP R&D 전략이라는 거는 기존의 R&D는 이제 기술이 중심이 있었는데 최근도 아니에요.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이제 특허 중심의 R&D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에 의하여 이제 추진되게 된 거고. 기껏 R&D 했는데 누군가가 이미 특허를 선점해놨으면은 그 R&D 한 투자금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IP를 조사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R&D 전략을 구상하자. IP R&D 전략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이런 전략을 세워줄 수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업 간접 경험에 의한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렸고, 분쟁 컨설팅. 이게 또 굉장히 좋습니다. 고객한테는. 고객이 팀의 경고장을 받으면은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디까지 대응할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저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리사들은 요거를 잘 알거든요. 이거를 뭐 답변서 수준에서 끝내야 될지 아니면 심판을 가야 될지 소송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그거에 따르는 뭐 각종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리사들이 그거를 잘 가이드 해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뭐 큰 시행착오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루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이것도 이제 IP R&D랑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 두 부분을 특허 포트폴리오랑 강한 특허 만들기 전략을 특히 색깔 표시해 놓은 이유가 변리사가 잘 활용 안 돼요, 사실. 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에서 어떤 뭐 기술 아이템을 뭐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내부에 그 인하우스 변리사라는 걸 둬요. 그래서 항상 같이 논의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변리사 없이 논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출원이나 심판 업무를 의뢰하지? 이런 것 때문에 변리사를 불러서 회의하자.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뭐 명확히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단순한 상담에 비용을 써야 된다는 것도 좀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건 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 기업 시스템상. 그런 거 같고.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특허 한 개 가지고 권리 행사하기에는 무척 힘들어요. 어떤 한 제품이 있으면은 뭐 특허 상표 디자인은 물론 동일한 주제의 특허라도 한 개 있는 거랑 뭐 한 세네 개 있는 거랑 10개 있는 거랑 권리 범위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는 게 정말 그 사업에 있어서 시장 지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수단이 된다. 변리사가 그 권리 범위 구축이랑 권리 범위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리사랑 논의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특허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 입장에서 이거 중요하니까 요 부분 특허로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하는데 사실 다 넣으면 좋은 특허가 안 돼요. 강한 특허를 만들려면은 딱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쓰고 다른 요소가 있다면은 다른 특허로 별개 특허로 만들어야지 어떤 한 기술 포인트에 초점이 맞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고 포트폴리오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주제라도 권리 범위를 한 측면에서만 받지 않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거든. 그런 법리적인 뭐 제도들을 이용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특허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의 저희 나라에서는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뭐가 강한 특허가 되냐 이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 모든 발명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 그래서 변리사가 이런 컨설팅들을 하면은 정말 기업한테 단순한 특허 출원 이상의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변리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별TV 별이었습니다.